예, 안녕하십니까. 프로스라인 서봉현입니다. 오늘은 수평 골량에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간단하면서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고 그 예측 가능한 그 술식과 보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먼저 사용되고 있는 툴이 에셋킷입니다. Excellent Stability Split Expansion Tapping Kit이라고 해서 보온의 물성을, 그 보온의 탄성과 피스코 일라스틱 물성을 활용한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에셋킷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게 대부분은 포월 디펙트이기 때문에 본셀 스플라이가 많아서 그래프트 보온에 비해 가지고 오스제네스로 치유돼가 치유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프트나 멤브레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페리오스틴 완성은 박리라든가 라테랄 그래프트에 비해서 연조직 조작이 굉장히 단순해지며 쉬워집니다. 그리고 자가본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창상 열개가 되어도 2차 감점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코로널 부분에는 본의 탄성을 이용하고 베이젤 부분에서는 본의 태핑으로 인해 가지고 초기 고정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힐링 어버트먼트나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바로 연결하게 되면은 그 연조직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잠깐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될 케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61세 된 여자 환자분이고 저혈압이 있고 위장장애가 조금 있은 환자가 병원을 내원했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구치부에 14,567이 4개월 전에 발치를 했었고 이너 아치 스페이스가 충분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면 뷰에서 봤을 때 연조직의 두께로 봐가지고는 골량이 충분할 걸로 보이고 연조직의 프로파일이 굉장히 좋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노라믹 뷰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쪽 전치부 브릿지는 싱글 캐년 하나에 들려있는, 묶여있는 상태고 구치부 쪽에서 보게 되면은 버티컬 하이트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CT를 찍어서 사지탈 뷰를 확인해 보게 되는 것 같으면은 위에서 보이는 연조직과 달리 골폭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넘버 14와 15번 사이에서는 발치 후 아직 완전한 힐링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본 디펙트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술식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3디멘셔널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치아가 결손된 부분에 골질이 나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찍었던 CT에서 우리가 메저먼트를 해보면은 치조정에 거의 4mm 정도의 골폭밖에 있지 않고 길이는 충분하게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펙트가 좀 실수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수술이 진행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술의 시작은 15번 블레이드로 약간 팔라탈 크리스탈 인시전을 넣도록 합니다. 이럴 때 팔라탈 크리스탈 인시전을 넣을 때 가능한 한 블레이드가 설척 교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치교대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클로즈업, 소프트 티슈 클로즈업의 문제가 조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치아들에게 서큘러 인시전을 하고, 자, 플랩 오퍼레이션의 시작은 로즈 치절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치 후 지금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본에서 올라온 파이브러스 티슈가 페리오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페리오스텔 엘리베이터로는 쉽게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즈 치절로 크레스탈 부분에 파이브러스 티슈까지 같이 박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바꾸어서 페리오스텔 엘리베이터로 나머지 잔존 조직들을 플랩을 열게 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통 에셋킷을 사용할 때는 버티컬 릴리징 인시전을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티슈를 보존해주고 클로즈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넣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의 경우는 우리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비주얼을 보기 위해 가지고 릴리징 인시전을 넣도록 했습니다.
자, 일단은 플랩을 열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사용하는 드릴은 크리스탈 리덕션 드릴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리덕션 드릴은 7mm 다이아메터로 우리가 저기 7mm, 7mm, 7mm 간격에 3번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거리가 저절로 조정이 되고, 그 다음 다이아메터가 7mm이기 때문에 간혹 이너 아치 스페이스가 부족한 경우에 환자가 입을 다물게 되는 것 같으면은 나중에 보철물을 필요한 적당 공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크리스탈 리덕션 드릴의 가장 중앙 부분이 되는 곳에 롱쉔크 넘버 4 라운드 바로 인덴테이션을 만듭니다. 우리가 렌스 드릴을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 트위스터 드릴을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바가 컨트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라운드 바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자, 라운드 바로 인덴테이션을 만든 후에 앞쪽에 14번과 15번은 4x 11.5번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11.5mm 스탑 드릴로 가지고 일단은 풀 랭트로, 풀 뎁트로 드릴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16번의 위치에서는 4.5x 10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트위스터 드릴을 바꿔서 10mm로 트위스터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스터 드릴링이 끝났을 경우에 13mm 직경의 소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리치를 스플리팅 시키기 위한 건데 이때는 꼭 중간에 있는 쪽에서 버티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처음부터 스플리팅을 시키기 위해서 소가 움직이게 되면은 소가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버티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앞쪽 뒤쪽으로 확장을 하시게 되면은 13mm 소의 쉔크를 빼게 되는 것 같으면은 5mm 가량의 크리스탈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스플리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셋 드릴을 사용하게 됩니다. 셋 드릴은 1, 2, 3, 4단계로 나눠져가 있고 에이펙스 다이아메터 1.8mm에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본을 익스펜션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 셋 드릴의 팁 부분은 커팅 엣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 저항이 많은 곳에서는 본을 삭제를 하게 되고 위에 샹크 부분 가까운 쪽에 베이스 부분에서는 익스펜션만 하게 돼서 넌 커팅 엣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 소실이 없이 본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를 하시게 되면은 4mm 픽처 식립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골질에 따라서 노멀 본에서는 4단계까지 하게 되면 4.5mm 픽처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는 골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언더 드릴링으로 셋 드릴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셋 드릴링은 하실 때 가능한 한 50뉴턴에 35rpm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의 물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본은 탄성 계수가 굉장히 높은 재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덴처 베이스 정도의 탄성, 코티칼 본은 덴처 베이스 정도의 탄성 계수를 가지고 있고 캔슬레스 본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본의 기계적 특성은 본은 단순하게 탄성 계수만 있는 게 아니고 비스코 일라스틱 재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본을 밀어낼 때는 본이 프랙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이 밀려나가게 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악이나 상악 구치부에서 발치를 할 때 많은 시간을 쓰면서 치아를 잡고 있으면은 결국 발치 과정이 본을 익스펜션 시켜놓은 상태에서 치아를 단순히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 드릴의 기능은 35rpm에 천천히 늦춰진 속도로 본을 서서히 밀어내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우리가 골질의 프랙처가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우리 CT에서 봤듯이 4번과 5번 사이에 본이 디펙트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본 프랙처가 일어날 것을 예상은 하고 있고,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셋 드릴의 팁 부분에서 잡고 있는 본 커팅의 커패시티로 그 프랙처된 아래쪽 부분에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셋 드릴이 앞에 두 개 14번, 15번에
셋3를 끝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픽처 식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20뉴턴 인설션 토크의 초기가 맥시멈이 돼서 35뉴턴으로 인설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앞쪽에도 똑같이 처음 시작하면서 35뉴턴으로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앞쪽 뒤쪽 부분이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이 프랙처가 일어났습니다만은 하단부는 본이 붙어가 있고 상단 부분만 조금 버티칼 그린스틱 프랙처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셋3를 뺄 때 보면은 그래도 초기 고정이 충분했기 때문에 셋3를 빼낼 때 많은 저항을 느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14번과 15번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다음 16번 이렇게 나눠서 했던 이유는 앞에 픽처는 11.5mm였고 뒤쪽에 픽처는 10mm 픽처를 사용했기 때문에 술식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1, 2, 3까지 하고 본의 컴팩션을 얻기 위해서 4.5mm 픽처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크레스트 리덕션을 끝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치조정의 위치가 플랫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픽처가 식립이 될 때 이번하게 식립을 시켜도 모든 둘레가 본이 남게 되고 일단은 우리가 개념상으로 1mm 하방에 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 고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ISQ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 ISQ 수치를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이게 촬영 중에 수치가 결손이 되었습니다만은 뒤쪽은 72 ISQ 수치가 72가 나왔었고 중간에 있는 픽처는 65, 앞쪽에는 62 그렇게 해서 그 골질이 나쁜 것에 비해서는 relatively 좋은 ISQ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스마트팩을 연결하면서 핸드 포스로 타이트닝을 시켰지만은 픽처에서는 아무런 동요도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초기 고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ISQ 수치가 좋았기 때문에 바로 임프레션을 뜨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프레션 코핑을 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모든 게 스테이블하고 그래서 일단은 연조직을 키 수처를 통해서 일부를 커버링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는 완전하게 프라이머리 클로즈가 일어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용하는 임프레션 재료가 폴리바이널을 사용했을 때는 그 티슈에 탁시시티가 없기 때문에 약간 오픈 플랩이 되어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반드시 임프레션 뜨고 난 후에는 셀 라인으로 굉장히 좋은 서럴 이리게이션을 해주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리게이션을 잘 하고 그다음에 임프레션을 뜨도록 합니다. 전치부가 싱글 캔 안에 하나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브릿지가 굉장히 모발하기 때문에 모발한 쪽에서는 그 라이트 바디로 충분한 양을 인설션을 해서 임프레션 후에 임프레션을 제거 시에 체에 손상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라이트 바디 포션을 갖다가 지금 커버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임플란트 둘레에서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헤비바디
폴리바이널 임프레션으로 일단 둘레, 픽셔 둘레를 커버링하고 일단 이건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임프레션이기 때문에 파살 세그먼트에 추레이로 가지고 일단 임프레션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 핀을 다 제거한 후 임프레션을 제거하였고, 그다음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만드는 시간 동안에 티슈가 열려 있으면은 환자 디스컴포트를 고려해서 일단 미노사이클린 도포가 되어 있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꼽도록 합니다. 이때 힐링 어버트먼트는 티슈 위에 완전히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일 높은 힐링 어버트먼트 7mm 가량의 힐링 어버트먼트를 선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릴리징 인시전 된 곳에 먼저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일단 먼저 수처를 시작해서 티슈를 어프록시메이션을 시키도록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인시전을 넣을 때 앞쪽에 있는 서커스 둘레에 엔벨로프 인시전을 넣었기 때문에 14번 픽처 미절 쪽에 티슈가 많이 열릴 것을 조금 고려해서 일단은 앞쪽에 있는 수처가 들어갈 때는 버티컬 매트릭스 수처를 사용해서 티슈 파필라를 위로 조금 들어 올리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버티컬 매트릭스 수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심플 인터럽티드에 비해 심플 인터럽티드를 하게 되면은 수처가 티슈 하방을 티슈 상방을 누르기 때문에 오히려 파필라가 아래로 내려가는 양상이 있고, 이렇게 버티컬 매트릭스를 했는 경우에는 티슈를 위로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소프트 티슈 힐링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에 훨씬 더 좋은 파필라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수처를 하게 되면 스페이싱이 잘 맞게 되면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나왔을 때도 그냥 다시 수처가 필요 없고 힐링만 제거하고 거기 위에다가 바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딜리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만들어지는 동안 일단 셀 라인으로 이리게이션을 하고 거즈를 물린 채로 환자가 1시간가량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술후 파노라믹 뷰가 되겠습니다. 픽셔가 4x11.5, 14-15번의 위치 식립이 되어 있고 4.5x 10mm가 상악동 기저부까지 정확하게 식립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가 7mm로 굉장히 높은 것을 꼽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포스트 옵 사지탈 CT 뷰를 보시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고 둘레에 충분한 골폭이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치료 전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은 치료 전 수술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좁은 골폭경과 전반적으로 디펙트가 있고 폭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이 익스펜션 되면서 자체적으로 본 발륨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환자가 1시간 후 구강 내에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장착된 모습입니다.
아직 조금 블리딩이 조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환자는 당일날 골질이 D3에서 D4번 정도의 골질에서 본이 디펙트가 있었지만은 크게 본 그래프트가 없이 수술 중에 이벤트는 있었지만은 초기 고정을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술 후 1시간 후에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을 하고 구강 내에 끼우고는 환자가 다시 정상 기능으로 되도록 하는 사진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